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모히또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과정 대신에 제가 독학을 어떻게 해왔고 또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과 전혀 무관한 전공을 했고 또 경력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고백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품어왔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만화 연구부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 원래 계획은 대학교 한 학기만 다니고,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는 최소한의 도리만 해드리고 자퇴를 하고 만화가로 데뷔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제 당초의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고요. 그때 열심히 그려서 낸 동인지가 이겁니다. 제가 20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굉장히 저의 그 당시에 아직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감성이 보이시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만화가로 데뷔하지 못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펜을 꺾었고, 저는 그대로 대학에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4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으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냥 그림을 너무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증거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그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책이 국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서 이런 책을 사서 봤어요. 네.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을 살아남고 번영하기 이전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림 하나 안 그리면서 이런 책을 샀습니다. 예, 읽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예, 사놓고 안 읽을 만큼. 근데 어쨌든 뜻은 계속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붓을, 근데 이번엔 페니아님 붓을 들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저는 일본에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주쿠에 있는 세카이도라는 그러니까 세계당, 한국말로 하면 세계당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알파문구 같은 호미화방 같은 큰 화방이 있었어요. 예, 신주쿠 동쪽 출구 쪽에, 그러니까 히가시구치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니면 이 격주 한 번인가 토요일에 여는 교양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화를 가르쳐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지원을 했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이 수업을 듣고 또 곧바로 귀국을 하기 때문에 실은 몇 번 못 갔어요. 여기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유화를 3개인가 4개인가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시간에 완성한 유화입니다. 네, 잘 그렸죠? 칭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모리타 카즈요시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 그림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상이라고 불러서 제가 이씨인데 이상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림을 계속 그려라. 너는 너의 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칭찬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계속 그림을 그려라라는 말이 지금까지 뭔가 각인이 돼서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그림이라는 건 소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내가 막 열심히 잘 그리고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이걸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 이전에 없던 어떤 감동과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로구나라는 소소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가 이제 유화를 이전부터 요 수업을 듣기 전부터 너무 그리고 싶어서 집에서 뭐 유화 그리는 법, 막 그런 작법 같은 거를 좀 샀었어요.
책을 사서 집에서 보고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서울대 서양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저는 일본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유화를 조금 배우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친구 사이고 제가 이제 돈을 주고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친구랑 수업이 아니라 친구랑 만나서 노는 듯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권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완전한 독학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뭐든지 내가 혼자서 다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저같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화를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졌고, 유화란 재료가 이제는 저는 두렵지가 않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이 이후로는 저는 일본에서 이제 2007년 이해 저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한 것은 제가 다닐 수 있는 화실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지금 포토샵 수업을 듣고 왔는데, 저한테 제가 잘 모르고 아무리 그런 설명서 뭐 가이드북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원칙 아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무료 강좌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무슨, 저는 그걸 안 받아봤지만 뭐 내일 행복하든가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정보 지원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뭐든지 다 100% 혼자서 하려는 그런 마음은 살짝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학원을 다닐 기회는 열려 있지만, 우리 독학자들은 분명히 좀 그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전공자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영문학과에 들어가면 뭐 영문학개론을 배우고, 또 그 영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뭐 구조론, 통사론, 의미론, 그 영어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문학사, 뭐 고대 영어, 중세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영문학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이미 학교에는 교수님들이 다 짜주셔서, 그것만 따라가면 4년제가 되면 어느 정도 영문학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썰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뭐 또 중요한 작품, 뭐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개츠비만 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맵을 이미 다 짜주셔서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술 전공을 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지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손잡고 이끌어주는 스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한계점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그래도 동네에서 다닐 수 있는 화실, 학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작가로서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수업을 듣는 시점에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그 워크숍이 존재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 2020년 여름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너무 안 그리고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07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나, 그 이후에 다시 회사 다니고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하느라고 또 그림을 못 그려서 또 공백이 한참 생겼었는데, 2020년 여름에 제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동네 주부, 저 같은 애기 엄마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주부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림책을 조금 맛배기로 만들어 보도록 해주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을 제가 몇 주 정도를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검색을 해서 저의 경제적, 시간적 여건에 가장 맞는 수업으로 판단하고 등록했던 게 이제 보림에서 하는 그 그림책 부트캠프라는 수업이었어요. 그 워크숍이었는데, 그 워크숍의 기초조형 코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또 독학자의 비극이거든요. 독학자는 세상에 어떤 미술 재료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어쨌든 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재료를 다 만져볼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그 재료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만져볼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부트캠프 수업에서 첫 그 기초조형반 3개월 동안 제가 너무 고맙게 배웠던 것이 뭐 파스텔, 저는 생전처럼 과슈라는 게 있는지는 알았지만 뭔지는 잘 몰랐는데 불투명 수채화, 그러니까 과슈, 그리고 뭐 판화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이 일반적으로들 그림책 만들 쓰신 재료를 다 한 번씩은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저는 그 기초조형반을 그 수업을 듣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2월에 첫 그렸던 이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색연필 쓰면서 이 색연필의 재료를 그리고 이 색연필에 맞는 종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드로잉북이 너무 아까워서 양쪽에다 그림을 그렸었어요. 종이질과 상관없이.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예, 이게 제가 오일 파스텔 처음에 그렸던 이 초창기 습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몇 권을 그리고 제가 2022년에 그렸던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참고로 이제 그 기초조형 수업에서 뭐 면봉을 써봐라, 뭐 이렇게 비벼봐라라고 구체적인 스킬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매주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 스스로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등을 참고해서 저한테 맞는 이제 기법을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이랄까 익히게 되고 저의 화풍이 좀 자리가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워크샵이나 뭐 취미 미술 화실이나 주변에서 그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파지지 않는 거거든요. 실은 저 자신이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건 저를 좀 채찍질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활용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은 작가로서 물론 첫 책은 나왔으나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계속해도 되나?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같이 그림을 그리는 동료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운이 좋아서 아까 그런 이제 워크샵을 제가 몇 개를 더 들었는데 그 워크샵을 통해서 좋은 그림 동지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가끔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이제 뭐 단톡방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뭔가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하고 싶고 이제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책입니다. 네. 하루 쓰기 공부란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글 쓰는 작가를 위한 책인데 그림 그리는 작가 또는 모든 창작자에게 다 이렇게 통용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페이지가 이제 365페이지가 모여있는 책이에요. 1월 2일 보이시나요? 1월 1일, 2월 1일, 2일 이렇게 해당 날짜에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게 8월 25일인데 8월 25일의 내용을 볼까요?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마침 또 이 내용이 있네요. 부정적 생각을 덥석 물지 않기.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창작의 길은 누구나 외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좋은 친구 같은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매일매일 읽는데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쩜 이렇게 귀신같이 그날그날 저한테 필요한 말들이 써 있는지 정말 이 책은 예, 저는 항상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이 책도 재밌었어요.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왜 저도 그랬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그 그림을 그리겠다, 작가가 되겠다 하면 뜯어말리시는 이유가 다 너 굶어 죽고 싶니? 뭐 이런 거잖아요. 굶어 죽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네, 이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좀 읽으면 제가 딱 저는 원래 책을 읽고 나서 아니올시다 싶으면은 중고 얼른
중고 서점에 가서 팔아버리는 스타일인데 이 책이 저희 집에 남아있다는 건 꽤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목차를 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시장은 어떠한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사서 봤지만, 뭐, 가능하면은 빌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사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또 하나, 네, 방황하는 아티스트에게라는 책을 샀어요. 이것도 저는 이제 제가 뭐 저는 같이 이제 그림 그리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몇 분 있지만 다들 바쁘시잖아요. 뭐 시간 있으면 집중해서 그림 그려야죠. 뭐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고 뭐 피차 또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것 같을 때 이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 이 책을 사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다른 그 작가들의 그림도 이렇게 이걸 느낌이 좋죠.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자극도 되고 영감도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책도 제가 처분을 안 하고 보니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또 그 밖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점에 가시면 이건 이제 저의 니즈에 따라서 구입한 책들이고요. 그러니까 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책이라는 물질이기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뭔가 경험을 쌓고 뭔가를 깨달은 그러니까 남들과 뭔가 나눌 것이 있는 분들이 써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이분들이랑 그냥 이렇게 만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 정말 이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전화를 걸어줘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저도 지금 노력 중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발전 도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저 스스로가 약간 그 뭐 프로듀스 101라는 같은 그런 서바이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에 출연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공이든 실패든 저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그리고 제 딸에게는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아,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 이런 부분은 배울만 하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구나. 뭐 그런 소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또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점, 채널을 관리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는 저는 제 독립 출판물을 위한 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또 마침 들어온 번역 일을 해야 해서 이런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전 아직 현직 번역가예요. 어서 좀 그림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림으로만으로 좀 삶을 꾸려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지 좀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앞으로도 꾸밈없이 소박하게 기록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